자,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톡커피 김인환입니다. 조만간 금리가 인하되고 유동성 장세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올해 주식시장이 3,500에서 3,600포인트는 반드시 도달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유동성 장세가 시작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어떤 테마주가 강세를 보이는지 저와 함께 공부해 보시죠. 자, 조만간 금리 인하가 되고 유동성 장세가 시작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유동성 장세가 되려면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금리가 빠르게 인하돼야 됩니다. 또 하나는 환율이 안정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조건이 맞으면 우리 증시는 유동성 장세가 더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8월 달에 이르면 8월 말에 금리를 인하할 것 같습니다. 오늘 8월 6일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기사들을 보게 되면 정부가 시중은행에 그 대출을 총량 관리제로 꽁꽁 묶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 1주택자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수도권과 광역 지방도시에서 1주택자는 전세자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금리가 인하되면 부동산으로 가는 자금을 미리 차단하겠다, 그런 의도로 보이고, 이걸 선제 조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금리를 인하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은 금통위는 올해 3번의 회의가 열립니다. 8월 28일, 그리고 10월 23일, 그 다음에 11월 27일, 이 3번이 열리는데, 저는 이 8월 28일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는 이재명 정부의 경기 살리기와 같이 발을 맞추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좀 인하해서 아마 경기에 자금이 돌 수 있도록 그런 1단계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먼저 미국 시장도 금리 인하 조짐이 나타나고 있죠. 미국은 지금 그 연준이 3번 남았습니다. 9월 18일, 다음 달이죠. 그리고 10월 30일, 12월 11일, 이 3번에 걸쳐서 이제 연준이 남아 있는데, 이 9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파월 이른바 연준 의장에게 금리를 인하하라고 연일 압박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파월의 임기는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월은 아직 금리가 인하할 때가 아니라고 그 내용을 막고 있지만, 미국의 고용 지표가 매우 많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또 경기 지수도 식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파월에 대한 압박이 지금은 매우 약발이 받을 그럴 타이밍이 됐고요. 또 파월 역시 금리를 계속 내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미국 금리를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은 지금 금리가 4.5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1기였죠. 2017년도부터 21년도 사이, 이때 금리를 보게 되면 금리는 0.5에서 아마 1.8, 이 사이 정도가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금리 기조였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빨리 인하해서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에 자금 수요가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또 자금이 잘 순환될 수 있도록 그걸 강력하게 노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 증시는 지금 매우 고점 증후군에 가 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찍은 다음에 약간의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 내부에서도 밸류에이션이 과다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관세가 이제 8월 7일부터 적용이 되면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물가 상승분을 상기할 수 있는 그 나름대로의 정책은 금리 인하를 통한 시중 자금의 공급이라고 트럼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제 국내 금리 시장을 한번 볼까요?
국내 금융시장은 지금 2.5 정도 금리를 보이고 있죠. 우리도 이제 기본적으로 3.5 정도까지 갔다가 금리를 인하했지만 2.5 정도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식시장이 가장 뜨거웠을 때가 이제 21년도인데 21년도의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웠습니다. 0.3, 0.5 정도 됐었죠. 이 당시에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이 가장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역대 보게 되면 16년도부터 20년도 사이에 금리는 1.4 전후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2.5 정도의 금리는 나름대로 상당히 지금 역대급 금리에서는 높은 편에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역대 시장의 한번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내용은 우리 코스피 지수의 이제 월봉 차트인데요. 21년 보이시죠? 21년 이때가 지수가 이제 3,316이었습니다. 이때 3,316이었고 이때 금리가 0.2에서 0.5 이 사이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한국은행이 이르면 8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지금 고객 예탁금을 한번 볼까요? 고객 예탁금. 우리 시장의 고객 예탁금은 역대급으로 지금 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텐데 지금 고객 예탁금이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냐면은 67조 정도 되어 있네요. 67조. 8월 4일 날 현재는 70조, 그 다음에 8월 1일 날 71조 가 있는데 지금 67조 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전에 3월 달, 4월 달에 고객 예탁금은 50조에서 53조 사이에 있으니까 거의 고객 예탁금이 한 13조에서 15조 정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하나는 금리 인하가 이제 가시화가 되고 환율은 하향 안정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 증시에 한번 환율 한번 볼까요? 미국 증시에 역대 달러 인덱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했던 17년도부터 21년도의 달러 인덱스인데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를 매우 강하게 가지 않았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평균 가격을 보게 되면 95에서 한 100 사이, 이 사이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98.7 정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달러 인덱스는 아마 95 전후에 시세를 형성될 가능성이 크고 원 달러 환율은 아마 1350원 그 전후에서 시세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가능하겠죠. 자, 이제 우리 시장이 유동성 장세가 되기 위해서는 GDP 지수가 좋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GDP 지수라는 것은 분기마다 발표가 되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분기마다 발표된 GDP 지수가 계속 긍정적으로 나와야 소비가 늘고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이후에 GDP는 2024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다 좋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가 나왔었고 이런 흐름이 나왔었죠. 그런데 올해 2분기에 0.6 정도 상승 지표가 나왔습니다. 이 흐름은 23년도, 한 22년도 이전 흐름에 있었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재명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소비 쿠폰을 발행을 하고 또 GDP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금융 정책을 하고 금리를 인하하고 이런 정책을 계속 함에 따라서 아무래도 우리 시장의 유동성 지수는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시기는 금리가 인하되는 3분기 말 또는 4분기 사이에 우리 증시가 3,500 전후에 유동성 시장이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JP 모건이 기본적으로 한국 증시가 앞으로 2년 이내에 5,000포인트에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잖아요. 이런 전망을 내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걔네들이 기본적으로 치고 빠지는 의도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JP 모건은 전제를 달았죠.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과
금융규제 완화, 배당 분리과세 이런 친금융정책이 계속되게 되면 5,000포인트를 못 갈 이유가 없다. 그런 리포트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2분기의 GDP가 0.6으로 상승한 부분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내 총 생산이 21년도에 가장 높았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21년도에 우리 금융지수 주가가 가장 좋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21년도에 주가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때 기본적으로 국내 총 생산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 미국 시장을 한번 보시면 미국 시장의 금융지수가 좋았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국내 총 생산이 좋았을 때 미국 지수가 계속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이 꾸준하게 그동안 12년 동안 상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국내 총 생산의 우상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 한번 볼까요? 우리 시장의 기본적으로 국내 총 생산을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우상향 패턴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국내 총 생산이 기본적으로 분기마다 우상향을 보이고 금리를 인하하고 거기에 예탁금이 늘어나고 이런 시그널이 되면 결국 유동성 장세가 되고 시장은 우상향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외국인 자금이 얼마나 들어올 수 있을까? 이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자, 외국인 자금이 얼마나 들어올까요? 우리 한국 시장에서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메이저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자금을 이탈하게 되면 한국 증시는 500포인트, 700포인트가 금방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 자금이 뭉칫돈이 들어온다면 500포인트, 700포인트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외국인 자금 한번 볼까요? 작년 2024년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이후에 8월 6일까지 외국인 자금이 얼마가 빠져나갔냐? 28조가 나갔습니다. 28조. 개인은 2조 4천억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28조 순매도했고 기관은 14조 순매수했습니다. 결국 외국인이 28조가 나갔는데 당초에는 더 많이 나갔다가 최근에 시장이 좀 회복되고 있었죠.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좀 지표를 좀 조정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는 이제 지표는 올해 6월 6일부터 8월 6일까지의 이제 매매 주체별 자금 동향인데 이 2달 동안에는 외국인이 5조 8천억을 샀어요. 기관은 3조 8천억 순매도했고 개인은 2조 8천억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5조 8천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으로 돌아가서 작년 7월 1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28조 원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반대로 말하면 1년 만에 28조가 빠져나갔는데 1년 만에 28조가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올 수 있는 게 가능하겠죠. 28조가 나갔으면 28조가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 증시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관세가 발효가 되고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인하한다 할지라도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강달러일 때 미국 증시가 강했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미국으로 몰렸던 이른바 자금들이 조금씩 아시아권, 그 다음에 신흥 선진국 중심으로 자금이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한국, 싱가포르, 홍콩 이런 나라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 중에 한국은 이른바 이제 배당 분리과세 또는 이제 상법 개정 여러 가지 친금융 정책을 펼치는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아마 상당 부분 외국인 자금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200과 3,500포인트 이 300포인트 차이밖에 안 되잖아요. 이 한 단계 올라서기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렇죠. 사실 얼마 전에 2달 전에 우리 증시는 2,400, 2,500이었습니다. 그 뒤로 보게 되면 700포인트가 올랐잖아요. 2,500 기준으로 3,200을 보면
700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럼 3,200인데 500포인트 오르면 3,700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턱걸이라는 거예요. 턱걸이. 어느 순간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라오는데 그 이상 가려면 조건이 필요해. 첫째, 금리가 인하돼야 돼. 강력한 매수 주체가 있어야 돼. 환율이 안정되어 있어야 돼.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책적으로는 신금융정책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 예탁금은 저는 계속 유입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70조 전에서 왔다 갔다 했지만 71조까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배당과세, 분리과세가 확정이 되고 상법 개정이 더 가시화되고 단계 가고 금리가 인하되면 저는 고객 예탁금은 은행에서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중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맡게 되는 거죠. 1가구 1주택자가 전세자금을 받게 되면 이른바 부동산 갭 투자를 못하게끔 차단을 하게 되면 역시 여유자금이 갈 수 있는 곳은 증시밖에 없다. 왜냐하면 배당 분리과세를 하고 기본적으로 많은 어드밴티지를 줘놨기 때문에 슬슬 그쪽으로 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따라서 한 단계 올라서기가 매우 어렵긴 하지만 이 단계를 올라서면 유동성 장세는 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흐름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기회가 없고요. 어차피 주식은 소신과 원칙에 따라서 갖고 있는 사람이 큰 수익을 거뒀습니다. 워렌 버핏도 가장 시장이 안 좋을 때 좋은 주식을 계속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구간이거든요. 워렌 버핏이 기본적으로 사고 팔고는 흐름이 아니에요. 워렌 버핏은 좋은 기업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기업을 사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제 유동성 장세가 도래하게 되면 어떤 종목군들이 이제 강하게 갈 수 있을까? 결국 이제 증권주가 가장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레벨업. 지금은 이제 은행주가 기본적으로 이제 레벨업을 됐었죠. 왜냐하면 예대 마진 폭이 컸었고 또 자사주 소각이나 고배당을 통해서 증권주는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 가치도 거의 뭐 50%까지 영업이익률의 50%까지 순이익 50%까지 배당을 하겠다고 높여놨죠. 이제 같은 조건이면 이제 증권주가 이제 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죠. 증권주도 자사주를 소각을 하는 기업들, 배당 가치를 높이는 기업들, 그 다음에 금융 IB, 투자은행을 지향하는 그런 증권사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또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유동성이나 여러 흐름을 봤을 때는 증권사 수익 구조는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증권주가 관심이 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지표 하나를 보게 되면, 제가 예를 하나를 보게 되면, 지금, 8월 6일 마감된 시장에서, 지수는 2포인트 올랐는데, 증권주가 모두가 양봉을 냈습니다. 한국금융지주, 키움증권, 삼성증권, 미래증권 다 강세를 보였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요?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시중에 작용이 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에 증권주가 한번 단기 파동으로 크게 올랐는데 최근에 주춤주춤했습니다. 그런데 폭락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N자형 조정을 거쳤다.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적어도 8,000원짜리 미래에셋증권이 25,000원까지 갔다가 18,000원대 초중반까지 조정을 거쳤으면 이 부분 추세가 무너진 게 아니라 상승 가도의 N자형 조정이라고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모든 종목군이 다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동성 장세가 오게 되면 증권주의 관심도가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감안해서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조선 방산원전은 이미 3년에서 2년 사이에 3배에서 10배 정도의 주가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자면 모든 주식은 많이 올라가면 차익 매물에 그 대상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방산업을 볼까요? 8월 6일 현재 방산업, LIG 넥스원,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모두 다 하락을 했습니다. 현대로템이 사상 최대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냈는데 주가가 떨어지고 하락을 보였습니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하이닉스도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죠. 결국은 현대로템이나 LIG 넥스원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주 흐름은 이미 주가가 실적이 미리 선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따라서 지금은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쳐서 추가 더 성장 가치가 있고 배당 가치나 성장 가치를 확인시켜 주지 않으면 계속 박스권에서 맴돌 수밖에 없는 그런 주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미포,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다 같은 흐름인데, 이 하나오션은 이제 미국의 조선업 펀드가 진출함에 따라서 하나오션은 그 박스권을 이렇게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방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는 이 박스권에 있는데, 이런 계기성 박스권을 돌파해 줄 수 있는 뭐가 나와야 돼요. 그게 실적이든 이런 이벤트든. 그래서 하나오션은 앞으로 이제 가장 선두권 주자에 관심 있게 볼 주식은 맞다.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가장 관심 있게 볼 주식이 많다. 하지만 지금은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쳐서 검증을 거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반면에 2차전지는 기본적으로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관심 있게 치고 나오고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LG 화학,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LNF. 이 모든 종목군이 다 같은 흐름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선도 대열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박스권에 38만 원과 40만 원에 멈춰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주봉으로 보게 되면 주봉 저항대를 돌파하는 힘모으기 과정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미 주가로는 올해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이미 25년 신고가를 냈습니다. 따라서 24년 고점 이 43만 원에서 45만 원대를 향해서 주가는 연말까지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큰 흐름에 조선 방산 원전은 상단 정체, 2차전지는 종목별로 북미의 ESS 경쟁력을 갖고 있는 LFP 소재 기업들 중심으로 차별화 흐름을 계속 보일 가능성이 크고, 최악을 지났다는 것은 그 다음에는 좋아진다는 흐름을 전제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금씩 악재가 해소되는 종목 중심으로 우상향 저점 높이기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유동성 양세가 곧 오고요. 한국은행이 이르면 8월 말에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유동성 양세의 흐름은 고객 예탁금과 그 다음에 환율 안정과 그리고 금리 인하의 수혜 흐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전세자금은 강력하게 1주택자의 전세자금을 묶음에 따라서 부동산으로 갭 투자로 가지 않도록 미리 선차단을 하고 금리 인하를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2.5 구간인데 거의 1점대 초반까지 내년 하반기까지 계속 금리는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이클로 보게 되면 저는 이재명 정부 하에서 기본적으로 주가 5천을 향한 시동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500에서 3,200이 석 달 걸렸습니다. 이런 흐름을 본다고 치면은 그 사이클은 여러분들이 그 단계만 넘었으면 빨리 와볼 수가 있다. 따라서 여러분 시장을 보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행간을 저희들이 같이 공부를 해서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의미에서 오늘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면서 저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